자, 시사 자료 잠깐 보실게요. 일단 밑줄 친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합의를 했죠, 합의. 그래서 올해 이제 시사 준비하신 분들 중에 이슈 중에 하나가 요거는 최근이니까 그냥 직접적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슈된 게 그 미국 은행 파산, 그게 한번 이슈였잖아요. 그것도 한번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희는 마지막 시간에 시사 한번 쫙 정리할 건데 중간중간에 시사 자료 계속 제가 드리면서 내용 갈 거예요. 일단 이제 그 밑줄 친 것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채 한도란 돼 있는 거. 자, 부채 한도는 미국의 연방 정부가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정부 지출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되죠. 그래서 경제학 기본 이론 배우신 분들은 이제 집 빼기 t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델타 B 이렇게. 그래서 정부 지출을 하기 위해서 조세를 걷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G에 놓고 재원 조달 방법은 T 더하기 델타 B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세 수입 그리고 보통 이제 국채 발행해서 경제 이론에서 이제 논점에서 좀 배우죠. 이 내용에 대해서. 국채 발행을 지지하는 쪽은 어느 아파요? 채권 발행 지지 쪽은? 케인즈아파 쪽은 채권 발행 지지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 거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보통 이제 정부 지출을 했을 때 세금을 거두면 승수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거시경제 볼 때 승수 효과 배우잖아요. 식. 그래서 정부 지출 거둔 것만큼 세금을 거두면 정액 쓸 때 승수가 얼마? 1. 요거 배웠고, 비례 쓸 때는 1 빼기 MPC 곱하기 1 빼기 T분의 1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승수효과제 식 가지고 보통 설명하죠. 원래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케인즈아파 쪽은 세금 걷어서 정부 찰 때는 승수효과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지지하고, 반면에 국채 발행을 비판하는 쪽은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게 제일 쉬운 게 통화조약파고, 그때 나온 유명한 관점이 구축효과.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투자가 위축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세 번 논점이 세금을 걷든지 국채 발행을 하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리카도 등가 정리고, 이게 원래 합파로 보면 세고전합파잖아요. 합파별로 쭉 나눠지잖아요. 이게 경제 이론에서는. 자, 하여튼 이제 부채 한도의 정의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연방 정부가 그러니까 지출 의무 이행 하게 되면 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어감이 떨어지니까, 자, 정부 지출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부채 한도로 정의하는 거고, 1917년도에 법제화됐다고 나와 있죠. 그 예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있다시피 의회 승인을 얻어야 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 2001년도 이래 미국 정부는 연평균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재정 적자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을 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기본 적자니까 정부 지출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계속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 인상 없이는 지출 의무를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쓸 수 있겠죠, 내용. 자, 밑에 협상 결과를 보시면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합의를 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메카시는 무슨 당이에요? 공화당이죠, 공화당. 그러니까 공화당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어디야? 당 이름 헷갈리네. 국민의힘. 약간 어감이 안 와서 국민의힘. 갑자기 당하는. 하여튼 국민의힘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적 보수니까 항상 정부 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어라, 이런 관점인데, 우리나라 지금 보수는 좀 안 맞죠. 우리나라 보수는 지금 세금 감면해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메카시 쪽은 공화당, 바이든은 민주당이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채 한도 협상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 밑줄 부채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유예했습니다. 그 2025년도니까 중요한 사건 있죠. 2024년도에 미국 대선이 지금 다시 있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나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어요. 유예했고, 여기 밑줄 보시면 부채 한도 인상의 반대 급부로 백악관과 민주당 쪽에서는 향후 2년간 재량 지출이니까 그냥 쉽게 정부 지출 보시면 돼요. 정부 지출 삭감, 인상폭 제한을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지출 줄일 수밖에 없어요. 부채 한도를 서로 합의한 대신 정부 지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당연히 논점상 나오면 이제 정부 지출을 줄였을 때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시험이 그 관련된 주제 한번 잠깐 넣어본 것 뿐이고, 그래서 밀수가 다시 보시면 민주당 강경파의 격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 안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 대상 복직 프로그램에서 의무 근로 요건을 더 강화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주되 일을 하도록 하는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더 포함시켰거든요, 그 안에.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은 복지 지출을 반대를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 좀 활용을 하고 싶으면 일단 부채 한도에 정의하고, 그 다음에 협상 결과의 첫 번째는 적용을 25년 1월 1일까지 유예했고, 그에 대한 합의로 향후 2년 동안은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없고 삭감할 수밖에 없다. 뭐 그 정도만 좀 외워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코트라 안에 있는 그 경제 주수예요. 코트라에서도 지금 그 자료 같은 거 배포하잖아요. 거기 있는 거 제가 긁어서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